도전 K 스타트업은 또 좋은 점은 본선에 올라오고 특히 왕중왕전 올라온 기업들은 어느 정도 계속 그 피드백을 받고 걸러져서 올라온 팀들이니까 실제 그 왕중왕전 하면 그 자리에도 뭐 투자자들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도전 K 스타트업 2022 사회를 맡게 된 박정호라고 합니다. 창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전반적인 생태계 그리고 창업 경진대회는 과연 스타트업들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주제에 대해서 K 스타트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를 꿈꾸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시사점을 주기 위해서 본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분을 모시고 고견을 들으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일 먼저 당연히 이분이 떠올랐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많은 스타트업들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대표님이신 최성진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도 간단히 자기 인사 한번 해주시죠. 스타트업의 성장을 도와 세상을 혁신하는 일을 하고 있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 최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계실까 했더니 역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단체의 대표님으로 계시다 보니까 정말 스타트업의 5만 가지 생로병사를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동안요,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성장하는 회사들 다 옆에서 목격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유니콘 되어 있는 네. 배민이라든지 아놀리아라든지 컬리, 토스, 직방 이분들 다 유니콘 아니던 시절 그때부터. 더 함께 저희 만들어 왔습니다. 코리아 야, 스타트업.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도전 K 스타트업 2022에 처음 참여를 신청했던 회사가 5,000개사가 넘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국내에 이렇게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많이 늘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벤처기업 숫자도 이미 3만 개 돌파한 지 꽤 됐고, 이게 정확하게 스타트업 창업이라는 이제 카테고리의 통계는 없는데, 기술 창업이 스타트업 창업하고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창업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역대 최대로 23만 개 이상의 기업이 기술 창업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게 2020년에 비해서도 한 5% 정도 늘어난 것이라고 해요. 굉장히 창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볼 때도 창업하기 위한 비용이라든지 준비 또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걸 봤을 때 지금이 가장 창업하기 좋을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창업이 점점 붐업이 되고 생태계가 조성하면서 글로벌리 창업 경진대회도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것이 도전 K 스타트업. 네. 그리고 5,000팀 지원했다는 얘기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5,000팀이면 지금 이게 왕중왕까지 가면 경쟁률이 사실 1등을 기준으로 하면 5,000대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거의 하버드 간 것보다 더 네네. 어려운 것 같아요. 정확한 숫자를 봤더니 5,420개사가 신청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예선 신청자들 중에서 거르고 걸러서 210개 예비 창업팀이 이제 본선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본선에서도 200대 1의 경쟁률입니다. 그러네요. 와, 엄청난 경쟁률. 예. 특히 이번 도전 K 스타트업 2022를 특성을 봤더니 11개 부처가 합동으로 창업 경진대회에 지금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부처가 들어간 프로젝트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떠세요? 이 도전 K 스타트업이 제가 알기로는 2016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11개 부처 다 같이 하는 건 아니었는데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네. 따로따로 하던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네. 다 같이 모여서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합쳐져서 이 상금 규모도 크고 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공이 하는 것에 또 장점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11개 부처가 다 인정해주는 스타트업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향후 글로벌 진출할 때나 아니면 국내에서 이제 우리가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 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창업 경진대회를 많은 스타트업 CEO분들이 또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창업 경진대회도 과거와 현재 경진대회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운영 방식에 대해서 또 변화가 좀 있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상을 주는 거. 네. 너희 중에 누가 1등이다. 순위 매기는 데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상 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스타트업들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
에 초점을 맞춰서 그 경험 자체가 스타트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자. 라는 취지로 운영되는 것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 대표적으로 상을 받지 않는 기업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진대회에서 자신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게 좀 있다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들일까요? 뭐 가장 큰 것은 이제 경험이 되겠죠. 다른 팀들의 장점, 단점, 뭘 잘하는지,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그리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우리는 진짜 이 부분에서 너무 부족한 게 많았구나, 뭘 보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생태계에서 여러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또 다른 창업팀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큰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압축 성장할 수 있는, 예전 그 드래곤볼에 보면 이제 시간과 정신을 방해하고 거기 1년이 있으면 10년만큼 성장한다 이러잖아요. 뭐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압축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짜 듣고 보니까 정말 중요하네요. 사실 많은 CEO분들이 그 과오를 저지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약점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기질이 있잖아요. 이걸 빨리 노출시켜서 환부를 드러내거나 고쳐야 되는데, 진짜 이런 K-스타트업 같은 진짜 규모감 있는 곳에서는 정말 수많은 멘토들에게 어떻게 보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진짜 그게 값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도 있나요? 올해는 그런 걸로 왕창 깨져서 입상도 못했는데 그걸 다 피드백을 반영해서 그 다음 연도에 뭐 대상을 탔다든가 우수한 입상을 한다, 이런 경우 많이 있나요? 있습니다. 오. 네, 있고요. 처음에는 뭐 이제 본선 진출, 네. 그 다음에는 22안, 뭐 이런 계속 이게 올라가는구나. 네네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전 K 스타트업은 작년에 지원했다고 해서 이제 올해는 너희 떨어졌으니까 끝, 이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도전하면서 순위가 올라간 그 사례가 있어서 또 스타트업들이 그걸 또 목표로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진짜 단순히 순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꼭 순위가 없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값진 경험도 할 수 있고 또 운 좋게 또는 능력 있게 어느 입상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번에는 상금 규모가 무려 10억 규모나 되던데 네. 이 정도면 큰 건가요? 어떻습니까? 1등은 얼마 주나요? 1등이 3억입니다. 네. 나도 신청해야 되는데. 저도 빨리 창업해서. 이 정도면 어때요? 글로벌리 좀 큰 규모인가요? 어떻습니까? 뭐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닌 것 같고요. 보통은 뭐 10만 달러나 25만 달러 정도 지급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상금이라는 거는 또 당장은 이제 뭔가 요긴하게 써서 투자를 받지 않고도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자금의 원천이 되겠지만 레퍼런스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도대체 그럼 이런 창업 경진대회에 내가 응모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지원을 하기 위해선 뭐부터 챙겨야 되는지 막막하실 것 같아요. 네. 좀 가이드를 주신다면. 근데 뭐 도전 K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주로 그 보는 부분, 그리고 어떤 스타트업들을 선발하는지, 네. 어떤 데 포커스가 돼 있는지가 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창업팀, 우리 스타트업과 핏이 제대로 맞느냐, 이거를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랑 잘 맞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가 잘 맞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경진대회 성격이 예. 우리는 완전 극초기에 예, 한다. 예. 내지는 어떤 데는 팀이 구성되어 있지만 않으면 안 해주는 데가 있어요. 1인 창업팀 입장에서는 그렇네. 이 수상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기존 수상팀이라든지 예. 이 팀이 왜 수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가끔 이제 제가 학생들 지도할 때 보면요, 이런 우려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교수님, 제가 세계 최초로, 국내 최초로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데 이거를 경진대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도용당하거나 카피당할까 봐요. 그러면 이걸 도대체 경진대회에서 제2 세계 최초의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까지 노출해야 되나요? 이걸 물어보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도 한 20년 전쯤에 그런 생각 많이 한 사람인데요.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격언은 누가 먼저 생각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먼저 그걸 실현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정말로 법률로 보호해야 되는 부분, 특허라든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빨리 나를 인정해 줄 수 있고 이 가치를 인정해서 가장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거를 고민해야지 그 아이디어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고, 저도 좋은 아이디어 예전에 되게 많았는데 다 똥되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나중에 몇 년 후에 다 해가지고 얘들아 들었지? 니들 세계 최초 아니래.
예, 오늘 또 괜한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의구심이 해결되는 답변 해주셨고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까? 국내 창업 경진대회에서 일종의 검증을 받고 네. 해외대회 출전해서 또 큰 성과를 받는 그런 사례가 많나요, 요즘? 뭐 꽤 많죠. 오. 네, 지금 올해 그 CES에서 우리나라 이제 스타트업 포함해서 기업들이 CES 혁신상을 80개인가 이렇게 받았거든요. 우와. 네, 뭐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경진대회에서 이렇게 그 활약을 했거나 이미 좀 어느 정도 투자도 받고 그런 성과를 통해서 투자 받고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그 선정되고 또 이제는 다 이제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 게 뭐 기본이기 때문에 좀 뭐 많이들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러시도 많이 가고. 자, 그럼 제일 또 궁금한 게요. 뭔가 이 스타트업으로서 이런 창업 경진대회 나가서 PT도 하고 그러려면 PT도 예쁘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시제품도 슬쩍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K 스타트업에서 좀 안 도와주나요? 다른 프로그램들 뭐 많이 있으니까 뭐 예비 창업 패키지도 있고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과거와 지금 스타트업의 그 어떤 창업의 난이도 또는 성장의 속도 그러니까 난이도도 낮아지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이 생태계에 축적된 경험과 사이즈예요. 그래서 사실은 초기 투자를 하는 그 굉장히 많은 뭐 엑셀러레이터나 그 뭐 엔젤 투자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초기 투자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스타트업이 잘 될 거라 보고 예. 지금 이제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영역보다는 이제 몇 년 후에 잘 될 때들에 대해서는 투자가 전혀 줄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또 우리가 부족한 것들은 좀 알 수 있으니까 가능한 이제 뭐 본업에 충실하는 거는 당연한데 뭐 이 생태계에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피드백을 받는가 이걸 좀 끊임없이 따져보면서 가면 뭐 필요한 자금도 오히려 의외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저희가 투자하고 싶습니다 할 수도 있으니까. 예. 네. 아마 그런 많은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숨어 계신데 그분들이 알토란 같은 스타트업을 찾는 제일 좋은 기회 요인으로 또 도전 K 스타트업을 주목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시겠죠? 네, 도전 K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본선에 올라오고 특히 왕중왕중 올라온 기업들은 어느 정도 계속 그 피드백을 받고 걸러져서 올라온 팀들이니까 도전 K 스타트업은 또 좋은 점은 그렇게 크게 성장한 기업들에게는 참여 기회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초기라고 할 수 네. 있어서 실제 그 왕중왕전 하면 그 자리에도 뭐 투자자들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 수많은 예비 창업자들 그리고 이제 창업에 난 좀 관심을 두고 있다 그냥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 잠재적 창업자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이 창업 경진대회란 이런 것이니 이렇게 활용해 봐라 라고 한마디 해주신다면. 근데 사실 이 창업해서 가는 거는 되게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 힘들고 외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좋은 점은 내가 어떤 문제를 발견해서 이거를 해결해 보고 싶다 라고 해서 보통 이제 창업을 시작하시고 근데 그게 나 한 사람의 힘으로는 되게 힘든데 이거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진정성이 있고 그리고 그 해결할 방법을 실제로 찾아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라든지 지원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힘을 보태주고 실제로 그거를 해결해냈을 때 이게 사실은 그 창업에 벗어날 수 없는 이제 매력이라고 이제 창업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창업 경진대회는 1등을 해서 상을 받는다라기보다는 내가 창업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우리 팀과 내가 성장해서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오늘 정말 바쁘신데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스타트업의 지킴이가 꼭 돼주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전 K 스타트업 응원하겠습니다.